안녕하세요, 썬더볼트입니다. 드디어 F1 더 무비가 개봉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모터스포츠 팬들이 그렇게 기다려온 영화인 만큼 저도 달려가서 봤는데요. 이게 오늘 개봉한다고 개봉일이 돼 있는데 어제 선개봉관들이 있더라고요. CGV IMAX 선개봉관에 가서 후딱 보고 왔죠. 우리가 이 영화를 이렇게 기대를 더 많이 했던 게 그거잖아요. 23년, 24년 우리 F1 경기 그때마다 F1 더 무비를 찍으러 오는 촬영팀 영화를 찍기 위해서 실제 레이스 현장에서 차를 가져다가 진행을 했고요. 이런 거를 계속 봤기 때문에 야, 과연 대체 어떤 영화를 만들려고 저 정도까지 현장에서 촬영을 하나 많이들 궁금증을 자아내고 기대도 올려줬었죠. 근데 이게 이 기대를 너무 많이 해서 그런지 제가 아쉬움을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뭐 영화가 별로냐 아니면은 뭐 영화관에서 보면은 돈 버리고 아깝냐 뭐 그런 건 아니고요. 분명 괜찮게 만든 영화인데 예. 지금 졸재미인데 라는 분도 있고 너무 재밌다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맞아요. 예. 뭐 영화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야. 예. 근데 이제 제가 조셉 코신스키라는 감독을 또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이 감독의 F1이라는 컨텐츠를 더했을 때 과연 어떤 대작이 나올까 했었는데 그런 기대에는 좀 미치지 못했다. 일단은 뭐 저도 레이스를 하고는 있지만 뭐 이런 F1 컨텐츠에서 제가 뭔가 이렇게 수준 있는 얘기를 하기에는 사실 오픈힐 레이스라는 게 워낙 다른 세계이기도 하고 그런 디테일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알지는 못해요. 뭐 진짜 F1 덕후들 보면은 차량의 그런 기술적인 문제들부터 심지어 그 주행 데이터까지 분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연도별로 어떤 사건 사고가 있는지 차량과 그리고 드라이버와 팀의 그런 어떤 이벤트들이 있는지 그런 것도 다 꿰고 계시고 또 심지어 뭐 방송이나 언론에 노출되지 않는 그런 팀과 선수들 간의 그 뒷얘기까지 다 파고드는 분들 계시던데 저는 뭐 그런 건 아니고 F1을 즐겨보고 가끔 직관도 가고 그리고 이렇게 뭐 굿즈도 사서 입고 그 정도 그런 팬 정도의 입장으로서 이렇다는 리뷰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조셉 코신스키라는 감독을 굉장히 좋아해요. 이 감독의 데뷔작이 바로 트론인데 또 이게 되게 옛날에 나왔던 그 영화를 리메이크한 건데 이거를 과연 어떻게 리메이크할까 굉장히 사람들이 좀 의구심을 가졌는데 저는 트론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물론 이제 다프트 펑크가 큰 역할을 한 건 맞지만 이 트론 때부터 그 특유의 속도감 하나는 잘 살려왔던 감독이고 그 속도감의 미장센으로 승화시키는 능력 하나만큼 저는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조셉 코신스키가 이런 특징을 탑건 매버릭에서 정말 모든 포텐션을 터트리면서 마치 애프터버너를 킨 전투기만큼 탑건 매버릭을 성공적으로 날아올려 보냈죠. 그러니까 이런 감독이 포뮬러 1으로 영화를 만든다고 하니까 기대가 안 될 수가 없잖아요. 박진감 넘치는 공중전을 잘 살린 만큼 과연 지상에서의 도그 파이팅은 어떻게 연출할까? 탑건에서도 배우들을 직접 F-18 슈퍼 호넷에다가 태워가지고 영화를 찍었는데 그만큼 리얼리티를 생각하는 사람이 이번에는 직접 레이스카를 영화용으로 만들고 배우들을 태운다니까 이게 밀덕으로서도 모터스포츠 덕후로서도 이 설렘이 이어지게 되더라고요. 영화에 쓰인 차량이 F2 카에다가 카우를 F1처럼 바꿔 씌워가지고 최대한 F1처럼 만든 차량을 투입했다고는 하는데 그냥 봤을 때는 그런 디테일적인 면에서는 당연히 F1 차처럼 보이고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차를 잘 만들어서 영화를 찍었더라고요. 그 영화 시작할 때 보니까 데이토나 24시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또 내구 레이스 24시간 펼쳐지는 내구 레이스 이 내구 레이스의 한밤중에 브래드 피트가 피트 뒤에서 일어나면서 영화가 시작하게 되는데요. 자기 스틴트가 돌아오자마자 911 GT3에 탑승해서 이제 뒤처진 순위를 끌어올리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 브래드 피트 소니가 어떤 캐릭터인지 잘 드러나는데
뭐 미친놈이죠. 물론 이제 데이토나 24시가 치열한 경기라고는 하지만 거기서 정말 박 터지는 격투전을 벌이면서 팀의 순위를 끌어올리고 그리고 우승 트로피까지 안겨주게 됩니다. 그 주인공의 드라이빙 스타일을 관객들한테 확실하게 각인을 시켜주더라고요. 도입부 데이토나 씬이 진짜 멋있었어요. 네, 뭐 그동안 어떤 레이싱 영화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박진감이 장난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때 저는 이거 한 방 왔구나. 이 영화 대박 나겠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도입부부터 기대를 굉장히 키웠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토나를 마치고 나서 그에게 옛 동료이자 라이벌 하비에르 바르뎀이 조연으로 맡았는데 주인공 팀인 에이펙스 GP의 오너 루벤이 찾아오죠. 이런 건 좀 되게 영화적 클리셰인 것 같아. 이렇게 은퇴해 있던 옛 유망주, 옛 F1 유망주인 브래드 피트한테 옛 라이벌이자 그리고 현재 F1 팀의 오너가 찾아온다. 뭐 이런 거는 좀 헐리우드적 클리셰이긴 하죠. 팀이 망해가고 있고 테일 드라이버가 없다. 올해 우승을 못하면은 이사회에서 팀을 매각한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너 같은 드라이버가 필요하다라고 오는데 근데 여기서부터 좀 많은 F1 팬들이 고개를 갸우뚱하실 것 같긴 해요. 왜냐면은 우리는 알잖아요. 그동안 뭐 코로나 때도 있었고 아니면은 선수들의 그런 개인적인 뭐 부상이라든지 아니면은 질병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경기에 나오기 쉽지 않을 때 이미 그 리저브 드라이버들 이 목록이 쫙 있잖아. 예. 쫙 있어가지고 누구 하나 못 나온다고 해서 뭐 드라이버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 뭐 이게 아니라는 거를 다들 알고 있는데 이거는 뭐 당연히 영화적 허용이겠죠. 근데 이제 드라이버를 구하다 못 구해가지고 7, 8명한테 타달라 했는데 그 7, 8명이 다 고사를 하고 결국에 빵형한테 기회가 돌아온다는 것으로 이제 빵형이 F1을 타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럴 때 태울 사람이 누구 있는지 딱 알잖아요. 지금 머릿속에 다들 떠오르는 그 형. 헐크 형이 있었잖아. 헐크 형. 지금은 정규 멤버로 다시 타고 있지만 이렇게 이제 F1에 거의 20, 30년 만에 돌아온 빵형이 맞아요. 지금 얘기해주신 분도 있네. 예. 일단 30년씩 F1에 떠나 있으면은 슈퍼 라이선스 유지가 안 돼서 출전을 못 한다. 매년 갱신하는 게 1억이 넘게 드는데 30년이면은 50억을 넘게 써야 된다. 네, 그죠. 네, 요런 문제도 있죠. 여기까지는 저는 인정. 영화적 허용으로 인정. 예. 충분히 뭐 그럴 수 있다. 헐리우드 영화면은. 그래서 이제 빵형이 에이펙스 GP에 들어오면서 30년 만에 F1에 다시 타게 됩니다. 그리고 기존의 이제 메인 드라이버였던 JP 어린 친구죠. 유망주인데 이제 팀을 좀 못 만나가지고 날개를 못 펴는 드라이버인데 돌아오자마자 오랜만에 탔는데도 이미 타오던 유망주랑 랩타임 차이를 굉장히 좁히면서 범상치 않은 인물임을 풍기죠. 저속에서 언더스티어가 난다. 이거는 제가 들어도 알 것 같아요. 예. 차가 에어로다이나믹이 병신이다. 원래 이제 뭐 어떤 레이스카든지 저속에서는 잘 돌게 만들어야 되는데 저속에서 잘 돌게 만들면 고속에서는 더 불안정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제 공력 에어로다이나믹으로 잡아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컸던 차죠. 대부분의 레이스카들을 개발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 공력 성능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어려운 부분으로 작용을 하는데 신생팀이고 그리고 자본이 많지 않은 팀인 만큼 당연히 어려운 부분을 잘 캐치해가지고 영화 속에 넣었다고 생각이 돼요. 이제 여기서부터 진짜 이 영화의 문제가 시작되는데 첫 레이스 때 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일단은 뭐 팀 지휘부의 명령을 안 듣는 거는 뭐 그것도 영화적 허용일 수 있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타이어 안 껴준다고 피트에서 안 나가는 것도 이것도 좀 오바긴 한데 뭐 그래 여기까지도 익스큐즈 해주자고요. 근데 이 빵형이 소니가 이 패배주의에 휩싸인 에이펙스 GP의 이 팀 분위기를 반전시킬 생각이었는지 이 팀메이트 JP를 포인트권으로 밀어주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행위를 합니다. 한 경기에 고의로 SC 상황을 3번을 만들어요. 대놓고 하지는 않았지만, 각 개별로 보면 대놓고 하진 않았지만, 이게 3번이 펼쳐지면은 고의가 되는 거죠. 네, 맞아요. 하스만 고통받고 끝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한 번은 그럴 수 있어. 2번도 하면은 뭔가 저 차가 좀 뭐 차가 이상하든지 운이 안 좋나 보다 했는데, 3번이 되면은 이제 필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팀들도 용납을 못하고, 스튜어드들도 당연히 눈이 뒤집힐 거고, FIA에서도 이미 가만히 있지 않을 만한 상황을 첫 경기에 만들어 버립니다. 심지어 그 피트에서 기다리다가 자기가 이미 백마커가 됐는데, 그 선행차가 올 때 그 앞으로 끼어들어가지고 막자를 하는 거를 보고는 거기서 좀 저 할 말이 없어지더라고요. 아니 뭐 SC 3번 불러낸 거 그럴 수 있어. 근데 피트에서 기다리다가 나가가지고 막자를 한다고? 와, 이게 되나? 이게? 그래가지고 그렇게 SC 3번 내보내고 그렇게 막자를 하고, 그래서 JP를 기어코 포인트권에 올려 보내줍니다. 네. 사실 이 정도면은 현실에서는 다음 경기 출장 불가죠. 네. 팀에 들어갈 그런 벌금도 어마어마할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게 경기 중에 한두 번도 문제가 크게 되는데, 말이 안 되는데, 네, 이런 상황을 시즌 내내 계속 만들어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를 전략이라고 내놔. 하다못해 그렇게 박 터진다는 나스카에서도, 나스카조차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지는 못하거든요. 예. 이거를 다른 스포츠로 생각을 해보자면은, 마라톤을 하는데 나와가지고 페이스메이커를 해주는 다른 선수가 이제 우리 팀의 선수를 우승시키겠다고 다른 경쟁 선수들의 발을 다 걸어서 넘어뜨려는 그런 행위야, 거의. 아니면은 뭐 격투기로 치면은 이미 다운해가지고 그라운드에 쓰러져 있는 선수 머리통을 사커킥으로 찬다든지, 거의 뭐 그런 경우죠, 이런 경우는. 근데 이게 이 첫 경기에서 이런 행위가 통하니까 이 에이펙스 GP 크루들까지 팀 전략 회의에서 컴뱃 이 외치면서 뭐 거의 광기에 휩싸인 미친 집단이 되어가더라니까요. 근데 이게 진짜 너무 아쉬웠어요. 그 영화 보기 전에 시사회 등이나 이런 데서 흘러나왔던 그런 우려 섞인 간단한 평들을 보고, 저는 그냥 이게 어느 정도 허용이 되는 무리수인데, 이제 F1 골수 팬들이 보기에는 아쉽다, 뭐 그 정도의 수준으로 이게 굴러갈 줄 알았는데, 이거는 그거보다 훨씬 좋지 못한, 네, F1을 뭐 한두 번이라도 봤던가, 아니면 그냥 넷플릭스 본능의 질주라도 한 두세 편 봤던 사람, 그 정도의 사람이만 봐더라도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를 바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문제죠. 이게 또 마지막 결전에서 또 문제가 터지는데, 이 야스마리나 1, 2위로 해밀턴과 JP가 달리다가 마침 빵형이 3위였어요. 그러니까 JP가 빵형을 믿고 또 같이 경합을 하다가 해밀턴과 크래시가 나고, 그리고 빵형이 우승을 합니다. 이 짓을 시즌 내내 해오던 팀이 이렇게 해가지고 우승을 하잖아. 그러면은 이거는 모두가 크래시 게이트를 의심해요. 이거는 제2의 크래시 게이트라고 생각을 하지. 그래서 크래시 게이트와 동일한 사건이다라고 의심을 받으면서 이 F1 포뮬러 판이 뒤집어질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소송은 말할 것도 없고, 뭐 FIA에서 특별 감찰이 들어올 거고, 이게 고의성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런 행위들 계속해 왔으면은 이거는 엄청난 중징계가 내려질 수 있는 상황이죠. 지금 이 외신에서 F1 더 무비에 대해서 평을 한 걸 하나 보니까, 이 영화로 처음 F1을 접하면은 F1이 부정행위가 만연한 스포츠라고 생각할 수 있다, 라는 평을 제가 봤어요. 진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이 조셉 코신스키가 탑건에서도 영화적 허용을 위해서 많은 고증을 희생을 했죠. 근데 그럼에도
끊임없이 그래야만 하는 이유를 작품 내적으로 등장인물의 입을 빌리던지 아니면 이제 작전 상황을 설명하든지 이런 곳에서 계속 언급을 해가지고 관객들한테 납득을 시켜요. 왜냐면은 뭐 탑건에서도 핵시설 뽀개려면은 얼마 전에 B2 떠가지고 MOP 벙커버스터 꽂았잖아요. 네, 그러면 되는데 왜 굳이 F-18 호넷을 직접 타고 들어가서 거기다가 폭격을 해야 되냐라는 이유를 작품 내내 설명을 해주죠. 이번에 F1 더 무비에서는 빵형이 그냥 야 하면 되잖아 왜 안 되는데 야 그거 좀 무리하게 배틀 해가지고 올라가면 되잖아 왜 안 하는데 이런 논리에 팀 전체가 끌려다니면서 흑화하는 모습만 보여줍니다. 차라리 그 탑건처럼 뽕을 한 개 치사량까지 끌어올려주면은 어땠을까. 이런 플롯이 아쉬우면은 그렇게 뽕이라도 채워줬어야 되는데 이게 브래드 피트의 원맨쇼가 돼버리다 보니까 좀 그런 뽕맛도 덜한 것 같아요. 이게 아니면 차라리 이제 팀 전체가 한 명 한 명이 좀 그런 계기를 가지고 성장해 나가는 그런 성장물, 왕도형 성장물로 만들었으면은, 이 낙가마물로 만들었으면 차라리 낫지 않았을까 싶은데, 브래드 피트가 반치광으로서 멱살 잡고 끌고 가는 그런 이상한 스포츠 영화가 돼버렸다. 그 기술 총책임으로 있는 케이트가 이미 군용기 개발하는 로키드 마틴에 있다가 나온 사람이다. 뭐 설정도 있었으니까. 뭐 로키드 마틴 하면은 스컹크 웍스 아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뭐 거기서 에어로 설계자들 몇 명 빼오고 또 이 헐리우드답게 뭐 어디 허름한 정비소에서 일하는 왕년에 잘 나가는 엄청난 미케닉도 섭외해오고 뭐 차라리 클리셰적으로 갈 거면은 이렇게 진짜 뽕맛 채울 수 있는 클리셰를 다 모아다가 해놓고 여기다 영상미를 엎었으면은 더 낫지 않았을까. 이런 어벤져스 괴짜들이 모인 팀을 구성해가지고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팀도 차도 성장해 나가는 진부하지만 오히려 그 진부함이 또 뽕맛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되지 않았을까. 이게 반치광 얘기보다는 낫지 않겠어요? 굉장히 급조되었고 그리고 몇 가지 업그레이드가 잘 맞아 떨어져가지고 챔피언을 먹어버린 브런 GP 같은 팀이 이미 있었으니까 현실에도 이 오해를 또 사지 않기 위해서 이게 못 만들었다는 영화가 아니에요. 이게 영화가 망작이다 이런 게 아니야. 진짜로 레이스카들과 함께 달리면서 찍은 그런 것들 여태껏 누구도 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이 영화를 만들어 나갔다는 게 너무나 기발하고 대단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아쉬운 거예요. 그 레이스 시퀀스들 보면은 진짜 그 영상미 그리고 그 박진감을 아이맥스로 보면은 전율이 느껴져요. 그렇게 레이스카 여러 대가 붙어 달리는 모습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표현하는 영화는 그동안 없었고 중계 때도 그렇게 잡아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였고 또 우리가 좋아하는 선수들부터 뭐 팀 크루들 포킹좌 군터옹 이렇게 나오는 모습 그리고 다른 팀 프린시펄들 나오는 모습 볼 때마다 그런 것도 팬심으로서 너무 좋았고요. 근데 이게 이렇게까지 대단한 시도를 한 영화인데 이 포텐을 못 터뜨리고 잘못된 플롯으로 평을 갉아먹는다는 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맞아요. 저도 아까 언급했지만 초반 데이토나 장면이 진짜 미쳤어. 차라리 레구레이스 영화를 하나 이 정도 기술력으로 만들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영화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이런 핍진성과 고증을 좀 제외하더라도 순수 영화적으로도 지금 보니까 뭐 포드 vs 페라리 언급하신 분들도 있고 네 거기에도 좀 못 미치고 그리고 이미 미리 나왔던 F1 영화 니키 라우다가 주인공으로 나왔던 러쉬도 있죠. 이 두 영화보다 좋은 평을 주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안타까운 단점을 가지고 있는 영화인데 네, 그러니까 더더욱
영화관에서 봐야 되는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이게 좀 아쉬운 작품이라고 해서 나중에 OTT로 나오거나 아니면 집에서 보게 되면은 더 그런 단점이 부각돼 버리니까, 이 영화의 최대 장점을 느낄 수 있는 거는 그런 대형 스크린에서 좋은 사운드로 느끼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 압도적인 경기 장면과 그리고 현장감이 이런 단점을 영화관에서 보면은 감춰주니까, 저는 오히려 뭐 제가 이렇게 평을 했다고 해서 아쉬워하지 마시고 영화관에 가서 꼭 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란 투리스모에 비하면은 그거보다는 낫긴 하다. 네, 그란 투리스모보다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미 보고 오신 분들도 많을 것 같고, 또 앞으로 보고 오실 분들도 많을 텐데 어떻게 느끼셨는지 다 같이 이번 영상 댓글에다가 서로 느낀 바를 나누면 재밌을 것 같아요. F1 팬들로서. 오늘 F1 더 무비 개봉 기념 빠르게 보고 온 리뷰 여기까지고요. 아쉬워서 단점을 이렇게 제가 말하는 거예요. 네, 영화가 뭐 엄청 나쁘다, 뭐 망작이다, 이게 아니야. 다시 한번 말하지만 잘 만든 영화라서 오히려 아쉬워서 이렇게 제가 얘기를 많이 하는 거고, F1 팬이라면 꼭 보셔야 됩니다. F1 팬이 아니라도 꼭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라이브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